시작하면서 도내에서도 열차 운행이 나흘 동안 40%가량 차질을 빚게 돼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의 향연 제48회 정선 아리랑제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1도 1국립대 투표를 시작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해온 동해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돼 영동 남부권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철도노조가 KTX와 SRT 통합 등 공공철도 확장과 4조 2교대 근무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나흘간 전체 열차 운행의 40% 이상이 멈춥니다. 승객들은 급히 열차 시간을 조정하고 화물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첫날부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과 경북, 충북 철도노조원 1,100여 명이 경북 영주에 모였습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4조 2교대 근무를 정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SRT가 다니는 수서행 노선에 KTX 열차를 투입하는 등 공공철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갈갈이 찢겨져 분할민영화로 가고 있는 철도 가치와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모두의 이동수단인 철도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파업이 시작하면서 철도역마다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들은 다른 열차를 구할 때까지 역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래는 11시 차를 탔어야 됐는데 이게 단축되는 바람에 그 다음 차인 12시 반 걸로 옮겨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차표가 이미 매진돼 대체 교통편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버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는 노선도 줄어버려서 지금 버스를 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수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 강원 지역의 화물 열차는 원래 36대가 운행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21%만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도내 시멘트 업체 등은 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철도 대신 선박을 통한 운송을 확대하면 금주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강원 지역에서만 여객과 화물 열차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56.4%에 머물 전망입니다. 여객 열차도 평소 3분의 2 수준인 66.7%만 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승객과 기업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며 철도 노조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난 폐업 행위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으며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모든 직원들이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철도 노조는 추가 파업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선 아리랑의 근원부터 국제화를 위한 무대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한 제48회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10년을 지나 새로운 시작이 1년, 코로나 대유행 3년을 넘어 축제의 새로운 기원이 활짝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아리랑의 근원을 찾는 경건한 제례가 펼쳐집니다. 고려시대 말 나라를 잃고 정선 지역에 머문 7명의 충신을 기리는 칠현 제례를 통해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제48회 정선 아리랑제와 제1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이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2개 부문, 83개 프로그램으로 아리랑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개막식에 등장하는 정선 아리랑 대합창, 정선 군립예술단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면 4대 명창과 정선 국민 300여 명이 화합의 하모니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전국의 아리랑 참수리꾼을 발굴하는 경창대회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에 나선다면 세계로 도약한 K-팝과 아리랑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도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저희들 축제위원회에서도
다채로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이팝 경연대회 그리고 에이팝 댄스 경연대회 등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유명 가수들이 초청하는 아리랑 콘서트로 환하게 빛을 받추면 주변에 마련한 프린지 무대 두 곳은 별빛처럼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곳 정선 공설운동장과 정선 시내에서도 다양한 프린지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악에서 클래식, 댄스, 마임, 버블쇼 등 평소 보기 드문 무대가 연출됩니다. 아리랑 공연부터 해가지고 공연은 다 보는데 재밌어요. 해마다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올해도 지금 막 왔는데 이제 끝까지 다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축제 3일차인 16일에는 정선군 9개 읍면 군민이 함께 만드는 아리랑 길놀이 퍼레이드가 열려 화합의 무대로 초대하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정선 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로 아리랑의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올해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운영, 국가 정원 지정 기원, 힐링의 고장 정선 홍보 등 정선 지역 현안을 집약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1도 1 국립대 투표를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는 강릉원주대와 강원대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고 투표자 수의 50% 이상이 찬성하면서 전체 평균 찬성률이 60%를 넘으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다음 달 6일까지 1도 1 국립대 추진을 포함한 글로컬 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 지 3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방류가 적절한지, 우리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렇다면 그건 언제쯤일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어민, 시민단체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게 쏟아져 내렸고 사실 도쿄 전력도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죠. 30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어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냥 공포예요. 정말로 공포예요. 어떻게 될 거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부와 강원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모든 이 수산물을 매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수산물 측정을 하고 그것도 단 한 품목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부족이다. 첫 번째는 그 해수 취역 구역수가 너무 작고요. 한 5배는 늘어되고 표충수만 하지 말고 심층수 그리고 해저 침적도까지 봐야지. 특히 세슘과 요오드 이외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세슘은 감마선만 갖고도 측정이 되는데 정말 무서운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베타선이 나와요. 플루토늄 말씀드렸죠. 그건 또 알파선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감마선만 잡는 거죠. 수산물 소비 확대 정책으로 급식을 활용하려면 안전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측정을 하는데 똑같이 이것도 사후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사 문제가 되는 측정 결과가 나오도록 이미 먹은 다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거기다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일반론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득을 얻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고요. 이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토론은 오는 17일 오전 7시 40분부터 방송되는 MBC 강원 영동 시사반장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40년 동안 영동 남부권 주요 의료기관 역할을 해온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최근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동해병원은 본연의 기능인 산업재해 환자 치료와 더불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은 진폐 근로자의 치료와 요양관리, 근로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해 지난 1983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외과 계열 진료가 시작됐고 강원 영동권 최대 규모의 재활 전문센터도 설립됐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등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를 개설해 259병상 12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성격하면서 산부인과 등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앞으로 도내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전담 창구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응급의 확충 등 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영동권역의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서비스 기반이 열악한 영동 남부권에 종합병원이 하나 더 늘어 의료 시스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서 종합병원이 이제 2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체계가 더 이제 확충이 되고 좀 질이 더 높은 동해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전문 진료 영역 확대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우수 의사 초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내일 오전을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 평지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모레까지 영동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 120mm 이상, 영서에는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17일까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한국전력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산림 소유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산불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청구한 피해 보상 159억여 원 가운데 9억 8천만 원을 한전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불에 탄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정선 구간의 KTX 노선을 신설해 서울에서 강원 남부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강원 남부 지역 순환철도망 구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평창 정선 KTX 노선은 청량역과 태백역을 9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의 많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원 남부 지역 순환철도망을 구축해 도내 전 노선의 KTX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 정선 KTX 사업을 국가철도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태백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연계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 등 총 사업비 356억 원이 투입돼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에 태백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연계한 학교 복합시설 태백 꿈탄탄 이음터가 건축 연면적 7,78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와 소음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태백교육도서관 문제와 평생학습관 건립, 황지초교 다목적 교실 부족 등의 교육 돌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 삼화사 삼존불 좌상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화사는 극락전에 안치된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과 복장 유물에 대해 지난 3월 유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 현장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불상 3구와 복장 유물 2점으로 심의위원회는 해당 유물에 대해 봉안처와 조성 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며 문화재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으로 오염된 소방 장비를 씻는 장비인 면체 세척기가 도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각 안전센터별로 한 대씩 보유해야 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내엔 모두 75대의 면체 세척기를 보유해야 하지만 13%인 10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인 대전, 6%인 충남, 8%인 전남, 11%인 경북, 12%인 울산에 이어 6번째로 적은 겁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면체 세척기 구입 예산으로 1억 7,6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21일 강릉 아레나에서 2023 강릉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 면접관, 컨설팅관, 이벤트관 등 3개관에서 58개 부스가 운영되며 31개 기업, 20개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120건에 달하는 실제 채용 공고를 토대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사전 알선을 통한 1:1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해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 지적제조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삼척시가 경계 결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척시 민원과 지적제조사팀 이진욱 주무관은 현실 경계 결정을 통한 조정금 산정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경계 결정 부문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적제조사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디지털 지적의 날인 9월 16일을 기념해 지적 공간정보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